오늘 새벽에는 제가 일어나자마자 눈을 떠서 이제 항상 눈 딱 뜨면 그때 이제 investing.com 장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거든요. 새벽에 누워서. 보면서 잠깐 느꼈던 게 주식시장이 계속 세고, 그러니까 잘 버티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가? 혹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를 머릿속에서 이제 굴리다가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미 보여드린 이건 기사인데 블룸버그 기사죠.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뭔가 크레딧 카드의 생존을 크레딧 카드에 의존해서 생존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미국 기업가들의 35%가 이미 이제 카드나 저축을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절반 정도는 내년까지 못 버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움 없이. 그러니까 일단 실물 경제에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타격을 받고 있죠. 물론 이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가게도 10%가 넘는 실업률로 인해서 엄청난 그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 고통 과정에서 실익을 따는 사람들이 있죠. 그 실익을 따는 거는 나스닥을 밀고 끌고 올라간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은 사실 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버티게 만드는 이익을 얻는 기업은 소수인데, 그리고 엄청나게 다수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 중에서 예를 들면 항공 같은 경우는 난리죠. 도소매 관련된 것도 난리고, 그런 쪽들이 다 그렇게 쓰러져 가고 있는데 주식시장 그렇게 반응 안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일단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회사채 붕괴 위험성이 있다고 이제 뉴스위크에서 10조 달러에 되는 그 회사채 폭탄을 안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럼 실물 경제도 안 좋고, 회사채 시장도 안 좋고 있고, 안 좋아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기사인데, 이거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어제 기사인데, 월세를 못 내고 나가라 그러는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뭐 600달러 주는 것 때문에 뭐 600달러 주니 200달러만 주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지금 어려운 과정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기구, 도시개발연구소 어떤 곳에서는 이제 미국 세입자의 1230만 가구가 8개월 중에 강제 퇴거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00만 명이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임차인을 내쫓는 임대인을 욕할 수가 없는 게, 여기 보시면 임대인들도 월세를 받지 못하면 당장 생활하고 노후 설계에 대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모기지를 끼고 산 집을 가지고 세를 놓아서 생계를 얻는 은퇴 인구가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높은 그 부동산 보유세도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들이 운신의 폭을 좁히는데, 뉴욕의 경우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를 연간 1,8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 통상 집주인은 보유세, 관리비, 모기지 상환금을 빼고 나면 월세 수입의 3분의 1 정도만 손에 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 근데 이게 몇 달을 못 받으면 이 사람은 보유세 내야 되죠. 관리비 내야 되죠. 모기지 상환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일단 모기지 상환 유예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걸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만 욕할 수 없는 거죠. 임대인도 자기가 죽겠는데 임차인을 어떻게 봐줍니까? 이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코로나 사태가 바닥에서 쓰나미처럼 뭔가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이거를 넘어서서, 이건 이제 네어릿이라고 된 이제 그 주요 부동산, 상업부동산 관련된 정보들을 보여주는 사이트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쿼터에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차트 보시면 이제 검은색 선이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래로 내려온다는 게, 이 바닥에서 긴다는 게 이게 공실률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실률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2019년도 중반, 빠른 건 중반부터, 늦은 건 후반부터 올라가기는 시작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이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 임대 증가율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아래로 확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상업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업자들이 뭔가 죽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상업부동산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월세를 못 내고 있으면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받겠지, 당연히.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제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조선비즈기사인데 연준 총재들이 결과적으로는 경제회복이 둔화돼, 그러니까 이게 V자 반등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가 쭉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팬데믹이 발생하면 미국 경제는 V자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는 V자가 아니고 U자 반등도 이미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살 기업은 살아남고 약한 기업은 도태되는 적자 생존이 발생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많이 도산을 했지만 앞으로도 도산할 가능성을 충분히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도산될 가능성을 이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상보다 더 끈질긴 것으로 판명이 됐고 쉽게 바이러스의 승리를 선언하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이분이 여기 밑에 보시면 한 달 전만 해도 곧 8%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 분도 돌아선 거죠. 상황을 보고. 그 이외에 뭐 여기 뭐 바킨스 총재 밑에 보면 뭐 카플란 델러스는 연은 총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좋지 않은 상황으로 얘기하고 있고 실업률이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 현상이 기업, 가계, 그 다음에 주택시장, 상업모기시장 전부 다 일어나고 있는데 딱 한 군데만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주식시장만. 과연 이게 올바른가 그른가 이런 문제는 떠나서 과연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머리가 아픈 거죠. 이런 문제를 단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백신 문제인데 경향신문에 백신 맞는 놈을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도 이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변이에 작용할 것이냐 말 거냐 이런 문제는 얘기를 안 했고요. 그런 문제 이제 너무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이외에 다른 입장인데 일단 백신이 개발되면 팬데믹으로 인한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상이 헐리우드 영화처럼 헐리우드 영화 보면 한순간에 싹 뭔가 해결되잖아요. 그처럼 상상할 것이라 상상하지만 전문가들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 얘기가 있는데 백신 막 공급해가지고 뭐 미, 영, 일 뭐 이런 데서 막 땡겨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문제는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곧바로 항체가 생기지 않고 충분한 수의 항체가 생기려면 몇 주가 걸리고 또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몇 주에 다시 2차 접종을 마쳐야 충분한免疫이 확보될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한 가지는 면역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래 지속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또 맞아야 되죠. 그러려면 그만큼의 백신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백신이 필요하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일단 일정 수준 백신이 약효가 있다 하더라도 변이에 작동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차지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려하는 건 이거였어요. 이 백신에 대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이게 일상의 방역의 노력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게 바이든이 되면 이걸 행정명령으로 확 때려서 강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화당에서는 지금 강제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되고 나면 좀 빠른 속도로 뭔가 잡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상의 방역 노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전체적인 여건을 놓고 보면 이런 많은 현상들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제 짧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황 약간 생각해 봐야 될 걸 전체 틀은 아니지만 그 기사 정보 몇 개 보여드릴게요. 뉴스핀 기사에 보면 이제 예전에도 가끔 보여드렸죠. 황숙회 월가 이야기 얘기가 나오는데 미주식이 단물이 빠졌다. 현금을 늘리고 해외 증시에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펀드 매니저들이 일제 현금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UBS 역시 포트폴리오 현금 비중을 최대 10%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인데 이제 팬데믹이 길어져서 이제 더블 딥 경고가 나오고 있으니까 일정 포지션을 줄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AAII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심리 서베이 조사를 보면 이제 최근 불리시 쪽의 심리가 상당히 약화됐고요. 베어리시 쪽이 상당히 커졌어요. 물론 이게 이제 바닥까지 내려왔다 만약에 베어리시가 많이 커졌다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역으로 존재하죠. 그 생각은 일단 하셔야 되지만 일단 심리 상황은 이렇게 안 좋아졌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의 포지션을 놓고 보면 이제 찰만큼 찼어요. 지금 완전히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더 이상 차지를 못하고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미국 주시장에는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수급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비드 어제 보여드렸는데 삼성 KPNG의 내용을 제가 대충 훑고 넘어갔는데 이 안에 보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상세히 좀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시에로가라고 하는 게 예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했던 건 CDO라고 그래서 모기지 관련된 채권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CDO가 아니고 시에로가 많이 판매됐는데 이 시에로가 기업 대출과 관련된 거예요. 기업 대출의 어떤 특정한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 담보를 가지고 이제 증권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레버리지론이라고 여기 단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투기등급성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레버리지론 잔액이 1조 4천, 그 다음에 최대 2.2조 달러로 추산되는데 글로벌 금리 때는 모기지 대출, 서프라임 모기지가 1.1조니까 그때보다 최대는 거의 2배 가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런 레버리지로는 기초자산을 구조한 증권이 CLO 규모가 5천억에서 8,7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CDO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여러 개를 뭉쳐서 신용등급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부실이 날 가능성은 예를 들면 10%지만 100개를 묶어놓으면 100개가 동시에 부실을 할 가능성이 10%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용등급을 올려버린 거거든요. 근데 CLO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CLO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다수의 레버리지론을 묶은 다음에 여기 신용포괄이라는 건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묶어놓은 상태 하에서 발행했는데 거기 그 발행된 CLO의 68에서 77%가 CLO 77%의 CLO가 AA 등급 이상을 받았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때도 문제가 그랬지만, 그러니까 미국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저기 북유럽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채권들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봤었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국내의 CLO 투자 현황인데 내부 규정, 규제 등으로 투기 등급 투자가 어려운 보험사 등에게도 CLO 구매가 가능해서 왜? 신용등급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미국 및 일본계 은행 전체 CLO 30%, 그러니까 은행이 전체 CLO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CLO가 7조 이상 투자냈는데 거기에 사실 국내 자산운용사는,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가 보험사는 거의 선순위인데 자산운용사는 중순위라는 거예요. 국내 자산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는 CLO는. 이게 왜 문제를 야기하는 거냐면 그 CDO가 신용등급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런 그 기관들은 투기등급성 채권을 들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막 다 던져버린 거예요. CLO를. 그러니까 CLO가 폭락하겠죠. 그게 금융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야기했거든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대규모로 CDO에 투자했던 베어스탄스가 물을 먹으면서 말아먹은 거고, 그 다음에 크레딧 디폴트 스왑에 투자했던 게 그런 것들이 뭔가 문제가, 그거 이외에 이제 뭔가 채권 투자에 문제가 생기면 원금을 주겠다라고 보증을 계속 서댔던 리먼이 파산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씨앗이 현재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적자, 그 규모보다도 적다고 할 수 없는 수준만큼 지금 시장에 퍼져 있고 투자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캠피셔가 예전에 그 얘기 잠깐 드렸거든요. 캠피셔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조정이 그 약세장의 반등이 아니고 강세장의 그 조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사실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 왜 흘려들었냐면,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이 이게 그 강세장일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약세장일 경우에는 이 반등세가 약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올 거랑 전 예측을 안 했거든요. 사실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지난번에 이제 반등할 때. 그런데 얘가 올라온 정도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여러 가지 악재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로빈훗이든 뭐 동학개미든 간에.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게 강세장의 조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얘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 서 있는 상태인데, 사실 글로벌 위기 때 CDO의 문제는 이 7월 달에 터진 게 아니에요. 그 씨앗은 어디서부터 뿌려졌냐면 사실은 2006년도 중반부터 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주택시장은 2006년도 5월인가 6월 달에 정점을 치고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뒤에 그런 주택가격이 내려오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2007년도 초반에 그쪽에 대출 규모가 컸던 저축대부조합들이 파산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그 뒤에 2007년도 하반기에 베어스턴스가 충격파를 파산하게 되니까 CDO의 신용등급이 막 강등됐겠죠. 그리고 투매가 발생하면서 막 가격이 폭락했겠죠. 그래서 이제 베어스턴스가 파산을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물 경제로 여파가 몰려갔어요.
근데 지금 잘 생각해보면 지금 사실 지금도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 하에서 그런 어떤 그 CLO라든가 레버리지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양산이 돼 있었는데 그 미국은 주택시장 하락으로 예전에는 지금은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위험성이 커져 있는 거죠, 사실. 커져 있는 상황에서 아직 터지질 않은 상황인데 단기간에 V자 반등이 되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면 그게 터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슬슬슬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과연 예전에 있었던 베어스턴스와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 무엇인가가 터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정 국면이 사실은 이 시기의 조정 국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 원자재, 주식, 부동산이 모두 다 많이 날아갔거든요. 2000년대 초중반에. 이때 그 엔캐리 트레이드란 단어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의 이제 일본이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그 엔화를 대출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해외에 투자하는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버블 논쟁이 많이 심했었거든요. 그때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재차 상승할 때 급격하게 마지막 신형팽창으로 상승한 이후에 붕괴됐어요. 베어스턴스로 인해서. 근데 지금도 똑같이 굉장히 저금리를 통해서 자산시장이 다 밀고 올라와, 특히 주식시장이 밀고 올라왔는데 내려왔다가 다시 급격하게 반등을 한 것도 역시 유동성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끝자락에 이미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CLO에 대한 문제가 터지면 그게 그 뒷부분에 만들어졌던 이런 패턴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는 사실 이미 그 수면 아래에 있지만 부실화되어 있는 그런 채권이라든가 혹은 그 묶어서 판 CLO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해왔죠. 저 계속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과연 이게 잠재되지 않고 그냥 흘러갈 수 있을까? 물론 그냥 흘러간다 그러면 그거는 좀비 기업이 양산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는 것으로 되돌아갈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는 부정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거는 이제 긴 측면인 거고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부실 자산에 대한 파산의 가능성이 없이 확 지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제닛 옐런이 말했던 파산의 파도가 없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